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정말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자, 6월 17일 날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방향성이 확실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아유 이번엔 아니고 그래도 뭐 잭슨 올 때부터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 다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다음에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전까지는 막 이런 지표 저런 지표 때문에 장이 출렁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런 과정이 5, 6월 중에서는 6월에 FOMC에 대한 회의에 대한 결과,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가 저는 제닛 옐런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노우볼을 만들어 주셨다, 옐런 누나가. 왜? 어찌됐건 저찌됐던 간에 예방접종을 해줬다라는 것에 일단 가장 큰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요. 테이퍼링 해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거의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블랙아웃 기간에. 근데 이걸 돌려서 얘기했죠. 아차 한 것처럼, 실수한 것처럼, 연기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여운을 주면서. 왜냐면 대놓고 얘기 못하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옐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는 미국에 좋은 거야. 경기 지표들은 지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의 미국의 경제는 더 좋아질 건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당장의 충격은 갈 수는 있겠지만 요건 미국한테는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미국엔 좋지. 그런데 신흥국은 죽어나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것도 2022년도에.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별 차이 없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라던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 때리기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죠. 여기와 관련된 수혜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히토류 이렇게 됐는데, 이 히토류에서 전략적 광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놓고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때려잡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자기 몸 추스르기에 바빠가지고 대응을 안 했는데 여기서 반응을 하면은 둘이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죠.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올라가게 되는 기록을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원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6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FOMC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불안정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약간 이제 좀 싸한 기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도 호재가 나오게 되면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달러가 114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1130원대에서 상방이 막혀 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차트적인 부분일 뿐이지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오늘 나올 고용 보고서가 되게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나온 이제 실업급여 청구 건수라던가 이런 것들도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제조업 지수도 컨센서스는 하회되었지만 6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게 힘든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컨센서스는 낮지만 그럼에도 좋은 수치다. 미국의 경제는 지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지금 올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또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것, 지수가 내려가는 것에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시장이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17일 날 목요일 날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죠. 그것도 조기에.
아니나 다를까 6월 21일 날 월요일 날에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장관이 있어요. 루이스 연은 총재 장관이 있는데, 일단 제가 편의상 블러드라고 할게요. 블러드 형님이라고 할게요. 블러드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투표권은 없어요. 투표권은 없지만 내년에 투표권이 생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 2023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 말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수에 충격을 조금 줬었죠. 그 이후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지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6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인프라 지출 합의안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통과가 된 건 아닌데, 물론 본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6월 29일 날 페이스북 독점 금지법 소송이 기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3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과연 이게 오늘도 이어질까? 굉장히 기추가 주목이 되죠.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지금은 당장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게 테이퍼링이 나오느냐, 뭐 금리가 인상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게 잘 나와야지 결론적으로는 테이퍼링도 진행이 되고 금리도 인상이 되면서 이게 정말 정상화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시장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점도표가요, 2021년도 3월과 6월에 확고한 차이를 보여요. 역시 23년도에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3월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물론 이 점도표가 매파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점도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느냐, 지금 당장은 금리를 0에서 0.25%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 올릴 거 아니야. 그리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로 3월에보다 0.5% 올린 수치예요. 그리고 단기 유동성 폐해에 따른 기술적 조정 차원에서 영레포 금리를 각각 0에서 0.1에서 0.05에서 0.15로 5bp 상향을 했어요. 돈을 회수를 해서 지금 은행이 안고 있는 부담을 좀 덜어줘야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은 부재를 했지만 이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 테이퍼링 얘기 안 하고 있어 하지만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고 있다. 근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안 하고 약간 이제 좀 흘리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체가 시장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안 주기 위한 연준의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며칠 후에 블러드 총재가 또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비둘기 성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2022년도 말에 첫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었죠. 이날 블러드 총재가 말했던 그날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원래 빠졌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어. 2022년도 말이라고 치자! 지금 2021년도야.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부터 겁을 먹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2022년도 말하고요, 2023년도 초하고는요 불과 몇 달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 예전에 과거의 연설에 대해서 좀 추론을 하자면은요, 이분은 또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바꾼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좀 악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비둘기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시장의 충격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 거를 좀 세게 던진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또 2023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실물 지표라던가 또 근본적인 뭐 안정화적인 부분을 보고 해도 늦지가 않다. 지금 나왔던 실물 지표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쇼티지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 때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이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화가 생겼을 때 그때 그거 지표 보고해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러드 총재의 말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했어요. 보통 매파적인 부분은요, 테이퍼링 오래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돼. 그리고 금리 인상도 2022년도 말에 해야 돼.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아직은 그래도 뭐 명확한 실물 지표가 나오진 않았다. 이게 뭐 고용지수 뭐 다 좋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을 안 할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왜 지금 급하게 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그래도 이분들의 교집합은요, 경기가 정상화가 되면 인플레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연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반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비둘기파라고 해가지고 안 돼, 우리 금리 인상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기에 따른 내용일 뿐이지 비둘기파도 그렇고 매파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똑같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인 거죠. 이건 또 개인적인 추론이긴 하지만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럼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는 거고, 또 너무 얼어 있다 그러면은 또 비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물론 뭐 조정 구간도 나오고 하긴 하겠지만 시장은 지금 건강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8년간 1조 2,090억 달러를 투자를 할 거래요. 그래서 도로라던가 교량 여기에 이제 1,090억 달러를 쓸 거고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730억 달러, 그리고 광대역 5G 같은 경우에는 650억 달러,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490억 달러, 공항이 250억 달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75억 달러의 재정을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럼 이 재정은 어디서 마련을 하느냐? 국세청의 숨은 세수라던가 구제기금에 대해서 남은 금액, 그리고 5G 주파수 경매했죠? 요거에 대한 수익금,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석유의 판매 금액이라던가 기업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독점법에 관련해서 이게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죠. 연방거래위원회와 46개 주의 검찰총장이 같이 소송을 냈어요. FTC 같은 경우에는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좋은 기업들, 이런 분들을 인수를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라는 거죠. 얘랑 원래는 라이벌 경쟁을 하면서 가격에 대한 경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얘네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46개 주 검찰총장은 무슨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저해하고 있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착취를 하고 있다. 자, 페이스북이 광고 어떻게 해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해요. 맞춤형 광고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독점이다.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보즈버그라는 이제 판사가 있는데 이분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기각을 해버렸어요. 다시 재심을 할 거다라고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금액을 가져온다? 독점법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이제 이걸 뜯어내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S&P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업수당이 청구 건수가 36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5만 1,000명이 감소된 수치예요. 전주보다도 감소가 되었고 컨센서스보다도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감소가 될 것이고 9월에는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이 지표만으로 봤었을 때는 경제 지표는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60.6으로 나왔는데 컨센서스 61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하지만 60이라는 쑥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얘기가 쑥 들어왔지만 이렇게 막 크게 화두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좀 묻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커 총재하고 IMF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하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에 대한 규모를 매달 100억 달러로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해 말부터는 무조건 테이퍼링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쏙 들어갔어요. 전략적으로 매와 비둘기를 이렇게 좀 섞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IMF는 금리 인상이 2022년도 말 혹은 2023년도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묻혀버렸어요. 왜냐?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의미 있는 지표를 보면은요, 미국의 GDP 전망이 더 좋아져요. 2022년도가 4.9%가 나올 것이고요. 2023년도가 1.9%, 24년도는 1.7%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는 7%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썼었거든요. 왜 오늘 75달러까지 올라갔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오펙의 원유 생산 방침이 원래는 어제 끝났어야 됐어요. 근데 어제 합의가 안 됐어요. 오늘도 또 하루가 연기가 되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러시아 등의 주요 산유국들은 이제 하루 4만 배럴씩 증산을 하자. 왜냐면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증산하자. 근데 증산을 하면은 분명히 반대 세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랍에밀레이트, UAE 여기서 반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합의는 오늘 발표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 따른 긴장감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75달러까지 봤는데 2018년도 10월 이후에 배럴당 75달러를 넘게 되었어요. 금일 채용 보고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발표가 나올 건데